할머니, 저 이번엔 진짜예요. 지은이 없인 못 살아요. 닥쳐. 또 시작이야? 또 가난한 여자 데려와서 우리 재산 노리게 할 거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65세 재벌 회장 김순자가 손자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가엔 냉소가 어려 있었죠. 30대 손자 민준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착하다고? 하, 세상에. 공짜로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순자는 손자를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단호했죠.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 들었어. 내 삼촌 태준이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도 착하다고 했지. 결과가 뭐였는데? 이혼이야, 이혼!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였죠. 할머니가 며느리를 견디지 못하게 구박해서 결국 이혼했다는 것을 민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그때랑 다르다니까요. 지은이는 다 똑같아. 가난한 집 여자들은 다 우리 돈만 보는 거라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저 빛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왔지만 정작 마음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속을 순 없어. 절대로.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만나? 내가 왜 그런 여자를 만나? 할머니, 제발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순자는 손자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할머니의 반대로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민준이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죠. 그때 민준은 3개월 동안 할머니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진짜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건가?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확인해 볼게.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그럼 언제 만나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넌 신경 꺼. 순자는 손자를 내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민준이 나가고 혼자 남은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정말 착한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지은이란 여자 뒷조사 다 됐지? 네, 회장님. 28세, 아버지는 재혼 후 연락 두절, 어머니는 15년 전 암으로 사망. 현재 봉천동에서 혼자 김밥집 운영 중입니다. 빚은 없고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친구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김밥집 단골 손님들하고만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평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다 칭찬하더군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겠지. 500억짜리 로또 당첨되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하지만 회장님, 민준 도련님을 만나기 전부터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보통 재산을 노리는 여자들은 금방 티가 나는 법인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사흘 후 봉천동의 작은 골목길.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누비 점퍼, 해진 면바지, 일부러 헝클어뜨린 회색 가발. 손톱 밑에는 일부러 검은 때를 묻혔고 얼굴에는 분칠도 하지 않았죠. 완벽해. 이러면 아무도 몰라볼 거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28세의 젊은 여자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단정한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게 이지은? 순자는 일부러 몸을 떨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급히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녹으세요. 밖에 춥죠? 순자는 차를 받아들며 지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야. 분명 연기일 거야. 뭐 먹을까? 순자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밥 드실래요? 제가 직접 만드는데 맛있어요. 돈이 별로 없는데. 순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환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김밥 좋아하세요? 순자는 놀라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공짜로 음식을 준다고? 뭐야? 진짜 주는 건가? 왜 공짜로 줘? 할머니, 제 친정 엄마 생각이 나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면서 작게 말했죠. 엄마도 추운 날 혼자 길거리에서 김밥 팔았거든요. 그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기 때문이죠. 설마 진짜야? 10분 후 지은은 정성스럽게 싼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국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오늘 날씨 너무 춥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정말 따뜻했죠.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담백하고 정성스러운 맛이었죠. 어묵국도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런 맛은. 순자는 문득 6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해주던 김밥 맛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순자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죠.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민준아. 응, 나 지금 가게야. 오늘 바빠서 못 봐. 내일 보자. 사랑해.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지은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밝게 웃으며 다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저 애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순자는 김밥을 다 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죠. 김밥집을 나온 순자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하지만 순자의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조건 없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순자는 주머니 속 김밥 봉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지은이 몰래 넣어준 손난로가 들어있었죠.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손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차가운 벽에 미세한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한 번 더 시험해 봐야 해. 순자는 김밥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어쩐지 따뜻해 보였죠. 다음엔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확인해 봐야겠어. 순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손 안의 손난로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흘 후 순자는 다시 거짓 차림으로 김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남루한 옷차림이었죠. 구멍난 장갑, 때 묻은 털모자, 해진 운동화. 이번엔 제대로 시험해 봐야지.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보자 지은의 표정이 환해졌죠. 어머 할머니,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 괜찮으셨어요? 지은은 달려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죠. 날 기억해?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여기 앉으세요. 지은은 순자를 히터 가까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죠. 이거 드시고 좀 녹으세요. 오늘 날씨 정말 춥죠? 순자는 차를 받아들며 지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눈가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연기, 아니면 진심? 순자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돈이 있어. 김밥 하나 주면 안 될까? 당연하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죠. 이것밖에 없는데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김밥 한 줄은 3,000원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밝게 웃었죠. 할머니, 오늘 제가 특별히 많이 싸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지은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지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김을 펴고 밥을 얹고 재료를 올리는 모든 동작이 정성스러웠죠.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저 애는 왜 저렇게 정성을 들이지? 10분 후, 지은은 김밥 한 줄 반과 따뜻한 어묵국, 그리고 계란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오늘 제가 계란도 삶았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2,000원이야? 네, 오늘 특별 서비스예요. 지은은 웃으며 순자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담백하고 정성스러운 맛.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민준아. 나 지금 손님 있어서 못 받아. 나중에 전화할게. 지은은 급히 전화를 끊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먹으면서 지은의 모습을 계속 관찰했죠. 손님이 들어오면 밝게 웃으며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스럽게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도 꼼꼼하게 하고, 저렇게 일하면 돈도 못 벌 텐데. 순자는 김밥을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죠. 오후 3시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카운터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순자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봤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사진.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어린 지은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쳤죠.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애, 진짜 외로웠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왔죠.
아이고, 지은아. 오늘도 김밥 하나 싸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저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그냥 드릴게요. 지난번에 감기약 사주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그거고.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지은은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서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김밥을 받았죠. 고맙구나, 지은아. 우리 며느리보다 내가 더 낫다. 에이, 할아버지. 며느리분도 할아버지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가고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애는 진짜 착한 건가? 아니면 정말 연기가 뛰어난 건가? 저녁 6시, 순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갈 곳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지은은 잠시 고민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로 김밥을 또 싸기 시작했죠. 10분 후, 지은은 김밥 2줄과 따뜻한 국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건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싸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제 엄마도 할머니처럼 추운 날 길거리에서 김밥 팔았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엄마한테 마지막 남은 돈 다 주시고 가셨대요. 딸 잘 키워라고 하시면서.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병원비 낼 수 있었어요. 비록 결국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지은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의 엄마시고 누군가의 할머니시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는 것을 느꼈죠. 이 아이는 진짜구나. 순자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고맙다. 순자는 겨우 그 말만 하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순자의 손에 김밥을 쥐어주었죠.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내일도 오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빠르게 김밥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지? 순자는 골목길을 걸으며 손에 든 김밥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차에 올라탄 순자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보며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죠. 주름진 얼굴, 차가운 눈빛.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큰아들 태준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민준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깜짝 놀라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비서한테 들었어요. 거지 분장하고 김밥집 간다고 하더군요. 태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답네요. 30년 전 내 아내한테 하던 것처럼.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아, 뭐라고 하실 건데요? 내 아내는 우리 재산을 노렸어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틀렸잖아요. 그 사람은 위자료도 안 받고 떠났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밀어내세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준이 여자친구도 어차피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구박하고 괴롭히고 결국 쫓아내실 거잖아요. 아니야. 이번엔 뭐가 달라요? 어머니는 절대 안 변해요. 태주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나는 정말 안 변할까? 순자는 손에 든 김밥 봉지를 보았습니다. 지은이 싸준 김밥. 아직도 따뜻했죠.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던 그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한 번만 더 확인해 봐야 해. 순자는 김밥을 다 먹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 그 따뜻함이 두려우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지은아, 넌 대체 누구니? 밤은 깊어갔습니다. 순자의 서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봉천동 김밥집에서는 지은이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지은은 할머니 사진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일 했어. 엄마처럼.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두 여자. 한 명은 차가운 저택에서, 한 명은 작은 김밥집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김밥 한 줄에 담긴 진심이라는 실이.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죠. 제 엄마도 할머니처럼 추운 날 길거리에서 김밥 팔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죠. 그러자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1995년 겨울. 어머님, 이번 설날에 친정 부모님 모셔와도 될까요? 25세의 젊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수진, 태준의 첫 번째 아내였죠. 당시 35세였던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 집안은 명절에 친정 식구 안 불러.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싶어 하셔서 내가 시집 온 거야. 친정이 시집 온 거야. 며느리면 시댁만 생각해. 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자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수진이도 지은이처럼 착했는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 봄.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옷 봤어요. 사드릴까요? 수지는 첫 월급을 받고 시어머니께 선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코웃음을 쳤죠. 내가 내 돈으로 산 옷이 필요할 것 같아? 내 월급이 얼만데? 그래도 마음이라도. 마음? 진짜 마음이 있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어제 설거지한 그릇에 물때 남아있던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는 필요 없어.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순자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다른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7년 여름. 어머님, 제가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병원? 며느리가 맨날 아프면 어떡해? 나 젊었을 때는 아파도 참고 살았어. 하지만 참아.
돈 아까워. 1998년 가을. 어머님, 태준이가 제 생일에 외식하자는데. 외식? 집에 음식 많은데 왜 밖에서 돈 낭비해? 며느리가 집안 살림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1999년 겨울. 어머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표정이 밝아졌죠. 정말? 병원 가봤어? 아직은. 당장 가봐.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자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2주 후 수지는 유산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수지는 병원 침대에서 울며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돌아섰죠.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며느리 자격도 없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그때 수진이는 얼마나 아팠을까.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캐비닛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2000년 수진이 이혼하고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아픈 과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잊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5년 동안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태준 오빠를 사랑했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거든요. 부디 태준 오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태준 오빠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 대신 그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건강하세요, 어머님. 마이너스 수진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한테 너무 잔인했구나. 그날 밤 이후 태주는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죠.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문득 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1975년 20세였던 순자는 재벌가에 시집왔습니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죠. 당시 시어머니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약하면 무시당해. 하지만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 그런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바라는 거야. 우리는 체면과 재산을 지켜야 해. 시어머니는 순자를 매일같이 구박했습니다. 식사 예절, 걸음걸이, 말투, 옷차림.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혼을 냈죠. 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완벽해야 해.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 사과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순자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변해갔죠.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순자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 재미없다고 했죠.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말했으니까요.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순자도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수진에게 똑같이 했죠.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차가운 눈빛, 65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나는 시어머니를 닮았구나.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받고 싶었어.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캐비닛에 넣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들어와.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붉어진 눈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민준이 여자친구. 정말 쫓아내실 건가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태준아, 나 피곤하다. 나가줄래? 태준은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처음으로 나약해 보였죠.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태준은 작게 중얼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넌 수진이와 다를까? 아니면 똑같을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쫓아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한 확인으로. 만약 지은이가 정말 진심이라면.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봉천동 김밥집. 지은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을 굽고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거야. 지은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열심히 할게.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게.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어제 그 할머니, 오늘도 오실까? 지은은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였고 아파 보였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오시면 따뜻한 거 많이 드려야지. 지은은 김밥을 정성스럽게 썰었습니다. 두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순자는 다시 거짓 차림으로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죠. 지은아, 보여줘. 내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어서 오세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은은 달려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이 아이는 정말. 순자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해. 오후 3시, 김밥집은 한산했습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은은 주방에서 열심히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배달 주문 때문이었죠.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지금 김밥 싸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김밥을 싸기 시작했죠.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베풀까? 순자는 지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죠.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4시 이사회 미팅 있으십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중요한. 취소하라니까.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할머니, 전화 오셨어요? 아니야. 잘못 온 거야. 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사회보다 이 아이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한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김밥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지은이 김밥과 따뜻한 국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오늘 날씨 쌀쌀하죠? 고맙다.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나 맛있었죠. 그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마지막 시험을 해야 해. 순자는 김밥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몸을 흔들며 바닥에 쓰러졌죠. 할머니, 할머니. 지은은 당황하며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약이 필요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119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순자는 지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제 보자. 이 아이가 정말 나한테 돈을 줄까?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역시 돈은 안 주는구나. 다들 똑같아. 하지만 다음 순간 지은은 재빨리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할머니, 이거 쓰세요. 지은은 지갑 안에 있던 모든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2장, 만 원권 몇 장. 전부 합쳐서 15만 원 정도였죠. 이거라도 쓰세요. 저 많진 않지만. 제발 병원 가세요.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진짜 주는 거야?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119 불러드릴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지은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정말요?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 해요. 아니야. 그냥 어지러웠던 것 같아. 이제 괜찮아.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죠. 할머니, 그래도 이 돈은 가지세요. 나중에라도 병원 가셔야 해요. 지은은 순자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 아이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은아.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죠. 할머니, 제 이름을 어떻게?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실수했죠. 저기 앞치마에 써 있더라. 지은은 자신의 앞치마를 봤습니다. 지은이네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죠. 맞네요. 제 이름이 지은이에요. 할머니는요? 나는 김순자야. 순자는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거짓 없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 좋은 이름이에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때 김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지은아.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들어왔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자, 지은의 약혼자. 민준아, 왜 왔어? 오늘 회사 바쁘다며? 잠깐 시간 나서. 점심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김밥 먹으러 왔어. 민주는 김밥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순자를 봤죠. 손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고개를 숙였죠. 들키면 안 돼. 지은이 민준을 카운터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저분 아까 쓰러지셨어. 너무 걱정돼. 쓰러지셨어? 119는 불렀어?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나는 돈이라도 드렸어. 민준은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은이야. 너 정말 착하다. 에이, 당연한 거지. 저분 너무 외로워 보여. 가족도 없으신 것 같고.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나한텐 가족이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진짜 가족이 있기는 한 걸까?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민준과 지은은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할머니한테 다시 말해볼게. 우리 결혼할 수 있게.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어. 아니야. 할머니가 너를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야.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 할머니가 재벌이시잖아. 나는 그냥 김밥집 딸이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민준이는 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지은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김밥이랑 반찬이에요. 집에 가서 드세요. 지은은 김밥 2줄과 반찬을 봉지에 담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은은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순자에게 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쪽지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맙다, 지은아.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꼭 병원 가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밥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순자는 봉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 아이는 진짜구나. 진짜 따뜻한 아이구나. 순자는 주머니에서 지은이 준 돈을 꺼냈습니다. 15만 원. 지은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뻔했어. 순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순자의 저택,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태준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오늘 이사회 취소하셨다면서요?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알 바 아니야.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여자친구 만나셨죠? 순자는 놀라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비서한테 들었어요. 거지분장하고 김밥집 간다고. 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0년 전이랑 똑같네요. 그때도 어머니는 수진이를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아, 이번엔 어때요? 또 쫓아내실 거예요? 아니야.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니라고.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어머니, 정말 그 말 진심이세요? 그 아이는 진짜야. 진짜 따뜻한 아이야. 순자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봤죠.
어머니, 태준아, 나 미안해. 수진이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해.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과하는 순간이었죠.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나는 평생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어. 받는 법도 몰랐고, 그래서 너희한테 상처만 줬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죠. 어머니도 변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우는 순간이었죠. 태준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태주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봉천동 김밥집,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민준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괜찮으실까? 응? 무슨 할머니? 오늘 온 할머니. 쓰러지셨다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걱정돼. 지은아, 너 정말 착하다. 낯선 할머니도 그렇게 걱정하고. 에이, 당연한 거지. 누구한테나 가족이 있잖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내 할머니도 언젠간 마음을 열어주실까? 그럴 거야. 분명. 나 자신이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지은아, 너는 평범하지 않아. 너는 특별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민준이 할머니도 언젠간 날 받아들여 주실까?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따라 웃었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며 지은은 순자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곧 운명적인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수진이 남긴 편지가 펼쳐져 있었죠. 순자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어머님도 분명 아픈 과거가 있으셨을 거예요. 수진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썼을 게 분명했죠.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넌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구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들어와.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수진이가 남기고 간 거예요. 어젯밤 찾았어요. 태준은 앨범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죠. 첫 페이지,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25세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30세의 태준, 그리고 35세의 순자. 사진 속 순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굳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때도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진이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진, 수진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진,
수진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모든 사진에서 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였죠. 마지막 페이지. 수진이 혼자 짐을 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사진 아래에 수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어머님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수진. 순자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태준아. 어머니, 전 그때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수진이가 우는 걸 알면서도 태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전 비겁했어요. 어머니한테 대들 용기가 없었어요.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3층 저택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화려한 도시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허허벌판 같았죠. 나도 수진이처럼 시어머니한테 당했어. 50년 전에.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나도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10년 동안 지옥 같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혼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내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약하면 무시당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응. 나는 살아남기 위해 냉혹해졌어. 그리고 그 방법밖에 몰랐어. 순자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아, 나는 수진이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수진이가 너무 착해서 두려웠어. 두려웠다고요? 응. 저렇게 착한 애가 이 냉혹한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어. 강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난 틀렸어. 수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난 수진이를 내쫓아버렸어. 태주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행복을 빼앗아서 미안해. 수진이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30년 동안 미워했어요. 알아. 미워할 만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거. 태주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1시간 후, 순자와 태주는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 민준이 여자친구. 정말 괜찮은 애예요? 응. 진짜 착한 아이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랑 비슷해. 아니, 어쩌면 더 따뜻할지도 몰라. 그럼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거지 분장하고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진실을 말하면 그 애가 날 용서할까? 어머니, 진심은 통해요.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지은 씨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저물고 있었죠. 태준아, 나 두려워. 뭐가요? 진실을 말했는데 그 애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평생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이제 겨우 따뜻함을 느꼈는데 그걸 잃으면 태주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민준이도 있고 태준아. 어머니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그날 저녁 순자는 민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앉아. 순자는 민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죠. 지은이. 그의 어떤 아이니? 민준은 눈을 빛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는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은이는요. 누구한테나 친절해요. 동네 할머니들이 김밥 못 사시면 그냥 드리고요. 겨울에 노숙자분들한테 따뜻한 국 끓여드리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지은이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나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랬대요. 받은 사랑은 나눠줘야 한다고.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이 엄마, 어떤 분이었니?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지은이는 그때 13살이었대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지은이가 김밥 팔았대요.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지은이는 밝아요. 누구한테나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요. 전 그게 너무 대단해요. 민주는 할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지은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분명 할머니도 지은이를 좋아하실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응, 만나볼게. 하지만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준비할 게 있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민준아,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나도 이미 사랑하고 있단다. 같은 시각, 봉천동 김밥집. 지은은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너 만나보신대. 정말? 진짜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대. 근데 분명 만나주실 거야. 민준아, 나 너무 떨려. 어떡하지? 괜찮아. 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하지만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면 지은아, 그런 일 없을 거야. 넌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민준이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 나 잘할 수 있을까?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면 할머니도 날 받아주실까?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 별이 엄마지? 나 응원해줘. 제발. 지은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따뜻하게만 대하면 돼.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곧 만나게 되겠구나.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처음 만나는 척해야 할까?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진실을 말해야 해. 거짓으로 시작하면 안 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는 지은의 모습,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지은의 손길. 그 애가 날 용서해 줄까?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야. 들어와.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잠 못 이루실 것 같아서. 순자는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태준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걱정되세요? 응, 너무.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전 지은 씨가 어머니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만약 그 애가 날 싫어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엔 저랑 민준이가 있잖아요.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렇게 다정한 아이였구나. 전 원래 다정했어요. 어머니가 몰랐을 뿐이죠. 부자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요. 태준은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곧 만나자. 진짜 모습으로.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죠. 곧 다가올 폭풍 같은 순간을, 그리고 그 폭풍을 이겨내면 찾아올 평화를. 3일 후, 순자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지 복장이 아니었죠. 고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가벼운 화장도 했죠. 오늘은 진실을 말하자. 진짜 내 모습으로.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거의.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용기 내세요. 고맙다, 태준아.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운전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봉천동. 지은이네 김밥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에게 할 말을 생각했죠. 지은아, 사실은 내가 민준이 할머니야.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아니야, 너무 직설적이야. 지은아, 놀라지 마. 나는 이것도 아니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었죠. 30분 후, 차는 봉천동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김밥집이 보이는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죠.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순자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김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밥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섰죠.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김밥 세 줄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 저기 거지 할머니 또 왔네.
젊은 남자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죠. 거지 할머니요? 또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응, 요즘 매일 오시는 할머니 있잖아. 지은이가 매번 공짜로 김밥 주던데. 순자는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아, 그 할머니. 나도 봤어. 근데 요즘 안 오시더라.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요? 순자 할머니. 요즘 안 오시는데 걱정돼요. 편찮으신가 봐.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 걱정하고 있었구나. 지은아,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거지한테까지 공짜로 주면 장사가 돼? 괜찮아요. 할머니는 가족도 없으신 것 같고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요. 가족이 없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근데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은 재벌이라며? 그 할머니가 널 며느리로 받아줄까? 다른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괜찮다는데 전 자신이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김밥집 딸인데 재벌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애야. 고마워요. 근데 착한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워요. 민준이 할머니가 날 싫어하시면 민준이랑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서. 순자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넌 이미 충분해. 넌 완벽해. 순자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아, 근데 재벌들은 원래 차갑잖아. 돈만 있고 마음은 없어. 그러게. 지은이 시어머니도 분명 냉혹할 거야. 손님들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구시면 도망쳐. 참지 말고. 응, 알겠어.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냉혹하다. 차갑다. 마음이 없다.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죠.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냉혹하고 차가운 사람.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지은이한테 내가 그 거지 할머니라고 말하면 지은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속았다고 생각할까? 시험당했다고 화낼까? 아니면 날 무서워할까? 순자는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죠. 지은이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지은이의 따뜻한 눈빛이 차갑게 변할까봐.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갔죠. 차에 올라탄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나는 비겁해.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그날 밤 순자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못 만났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 겁이 났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날 거부할까봐, 속았다고 화낼까봐.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비겁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야. 순자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태주는 어머니 옆에 앉았죠. 어머니, 그럼 언제 말씀하실 건데요? 모르겠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과 순자는 놀라서 서재문을 열었죠. 민준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진짜 지은이 자신의 집에 서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민준이 지은을 데리고 순자 앞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은이 데려왔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이지은이에요. 지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죠. 순자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김밥집에서 봤던 그 밝은 표정이 아니었죠. 지금 지은은 너무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순자 할머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똑같이 떨면서 인사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했던 차가운 말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안 돼.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갑게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30년 동안 해온 습관대로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왜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과 안 맞아. 순자는 자신이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왜?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두려움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왜 항상 이러세요? 왜 돈만 보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 착각이야. 다들 똑같아. 순자는 지은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지은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뿌리쳤죠. 민준아, 됐어. 할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이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민준아. 나 가볼게. 지은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준이 따라가려 했지만 태준이 말렸죠. 민준아, 잠깐 기다려. 삼촌, 왜 말리세요? 지금은 지은 씨한테 시간이 필요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이 나간 것이었죠. 민주는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 실망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변하지 않으시는군요. 결국 돈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민준도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지은을 쫓아가기 위해 거실에는 순자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나는 뭘 한 거야?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왜 또 똑같은 짓을 한 거야? 태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무서웠어. 지은이가 날 싫어할까봐. 순자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어낸 거야. 상처받기 전에. 어머니, 나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비겁하고
냉혹한 사람이야. 태주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 다 늦었어. 지은이는 이제 날 용서 안 할 거야.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봉천동 김밥집. 지은은 혼자 가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죠. 지은아, 문 열어. 나야. 민준아. 지은아, 제발. 문 열어줘. 지은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준은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 할머니가. 미안해. 괜찮아. 할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부족해. 지은아, 그런 말하지 마. 넌 완벽해. 민준아. 지은은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민준은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3일 후 봉천동 김밥집. 지은은 혼자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렸죠.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게 문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지은 올림. 지은은 김밥을 싸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엄마, 나 여기도 떠나야 해. 민준이 생각나서 못 견디겠어.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고향으로 내려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할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순자 할머니. 거지 차림의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죠. 지은아, 왜 우니?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눈이 말해주고 있어. 순자는 지은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요. 지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셨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한테 이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 없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었죠.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민준이랑. 지은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지은은 엄마 사진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지은은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재벌집 며느리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은아, 할머니, 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지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는 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싫어하셨어요. 지은아, 그게 할머니, 이상하게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는 절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민준이 할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분칠을 닦아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지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지은아, 나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야, 지은아. 김순자, 민준이 할머니. 지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계속 뒤로 물러났죠. 거짓말이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시험한 거예요? 지은아, 설명할게. 제발 들어줘. 싫어요.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저를 속인 거잖아요. 거지인 척하면서 저를 시험한 거잖아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했는데 할머니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지은 앞에 엎드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할머니, 30년 전에도 며느리를 똑같이 시험했어. 그리고 쫓아냈어. 그게 너무 후회돼서.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확인하고 싶었어.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순자는 지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거지로 변장해서 널 시험했어. 넌 진짜 착한 아이였어.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너는 낯선 거지 할머니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줬어. 공짜로 김밥 주고 돈도 주고. 순자는 주머니에서 15만 원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줬던 그 돈이었죠. 이 돈 한 번도 쓰지 못했어. 쓸 수가 없었어. 순자는 돈을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진심이 담긴 거잖아.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조건 없는 따뜻함이 담긴 거잖아. 지은은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넌 진짜라는 걸. 순자는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은 피하지 않았죠. 근데 난 겁이 났어. 내가 나를 싫어할까봐, 속았다고 화낼까봐. 순자의 손이 지은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너를 거절했어. 먼저 밀어내면 내가 덜 아플 것 같아서. 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난 틀렸어. 너를 아프게 해서 나도 죽을 만큼 아팠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순자는 지은의 손에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을 주는 법도 받는 법도 몰랐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처만 줬어. 할머니, 근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따뜻함이 뭔지.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지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어도 민준이만큼은 용서해줘. 할머니, 민준이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 애는 나처럼 냉혹하지 않아. 따뜻한 아이야. 순자는 지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제발 민준이랑 행복하게 살아줘. 나처럼 외롭게 살지 마. 그때 김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아, 민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그리고 할머니가 지은 앞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왜 여기, 그리고 왜 그런 옷을? 민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야. 내 할머니. 민주는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내 할머니가 거지로 변장해서 날 시험했어. 그동안 민주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민주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나는 지은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3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순자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지은이는 진짜였어. 처음부터 진짜 따뜻한 아이였어. 민주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지은아. 민주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우리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짓을. 민준아, 됐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아프셨던 거야. 지은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죠. 지은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순자는 지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김밥집 한가운데서 서로 껴안고 울었죠. 한참 후, 세 사람은 김밥집 탁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눈이 다 빨개져 있었죠.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순자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아니에요. 저도 화났었어요. 할머니가 절 속였다고. 당연하지. 화낼만 했어. 근데 할머니 눈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상처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는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넌 내가 평생 찾던 아이야.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민준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죠? 순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김밥집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죠. 순자는 그 빛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 조건 없는 사랑. 진짜 가족의 품. 순자는 지은과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은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할머니. 민준도 손을 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김밥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누구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하지만 그 작은 김밥집 안에서는 세 개의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 순자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오늘은 손자 민준과 지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랐죠.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응, 거의 다 됐어. 순자는 귀걸이를 마저하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태준아, 너도 참 멋있구나. 어머니도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준은 어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실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태준아, 고맙다. 왜요, 어머니?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태준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1시간 후, 결혼식장. 화려한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곧 입장곡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천사 같았습니다. 지은은 버질로드를 걸으며 순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어주었죠. 순자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민주는 지은을 맞이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 신랑 신부의 서약, 모든 것이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신랑 김민준 씨, 신부 이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부 이지은 씨, 신랑 김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도 울렸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과 지은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나눴죠. 예식장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 후 피로연. 순자는 지은을 별실로 불렀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부르셨어요?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앉아. 순자는 지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구나.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이 있어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진이 남긴 그 편지였죠. 지은아, 이거 내가 읽어봤으면 해서. 지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편지를 다 읽고 지은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 30년 전 내가 쫓아낸 며느리가 남긴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나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내가 나를 완성시켰어. 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지은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절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순자는 지은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처럼 외롭게 살지 마. 항상 사랑을 나누며 살아.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 사진 찍어야 해요. 응, 지금 갈게. 순자는 지은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진 촬영장.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 지은, 순자, 태준. 그리고 몇몇 친척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순자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였죠. 사진 촬영이 끝나고 태준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해. 어머니, 이제야 옛날 어머니 모습이 보이네요. 순자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옛날 모습? 네, 제가 어릴 때 봤던 따뜻한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원래는 따뜻한 분이셨잖아요. 이제야 돌아오신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태준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어머니, 전 절대 포기 안 해요. 어머니는 제 엄마니까요. 부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순자는 혼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봉천동, 지은이네 김밥집으로. 네, 회장님. 차는 봉천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순자는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지은의 친구가 대신 운영하고 있었죠.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어떤 김밥 드릴까요? 참치김밥으로요.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거지 할머니로 처음 이곳에 왔던 자리였죠. 10분 후 김밥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죠. 지은이 만들던 그 맛과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을까? 65세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얻다니.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래도 행복하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김밥의 고소한 향기.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순자는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순자는 김밥집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공항이에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가라. 즐거운 여행 되고. 할머니 사랑해요.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순자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이었죠. 할머니, 정말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 너를.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마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순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줘서.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죠. 골목길 끝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김밥집을 돌아봤습니다. 작고 허름한 김밥집. 하지만 그곳은 순자의 인생을 바꾼 곳이었죠. 진짜 사랑을 배운 곳. 진짜 가족을 만난 곳. 고맙다. 순자는 김밥집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죠. 회장님, 집으로 모실까요? 응, 집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나의 새로운 인생. 지은이, 민준이, 태준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인생.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65세, 늦은 나이지만 순자는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순자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이 손안에 있었죠. 차는 서울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순자를 태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체 이야기 끝. 에필로그. 1년 후 순자의 저택 거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태준, 민준, 지은. 그리고 지은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동 느껴보세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기를 느꼈죠. 어머, 움직이네.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기 태어나면 할머니 닮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할머니 따뜻하잖아요. 우리 아기도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행복한 날인데. 가족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거짓으로 시작된 시험. 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